작업 2로 오세요. 그래서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예요. 뭐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이름 정의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결과값이 이름 정의한 걸로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진사 통조림 생산 현황에서 이익률과 불량률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매출이익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B14 누르세요. B 몇이요? 14.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B14 무슨 율이래요? 이익률이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오셔서 무슨 율 치세요? 이익률 치세요. 여기. 이름 상자. 여기에다가 무슨 율 치시라고요? 이익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여기는 지금부터 무슨 율이 되는 거예요? 이익률.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세요. 치다 보면 오타 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엔터 치면 오타 수정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영어로 네,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잘못 칠 수 있다 없다? 여기 수식 누르세요.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가서 잘못 넣은 거 클릭하시고 삭제하고 다시 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하다 보면은 잘못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급하게 치다 보면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오타 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뭐 하시라고요? 삭제하고 다시 치면 돼요. 이익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B15. 네, 여기 밑에는 무슨 율이요? 불량률. 그래서 불량률 치세요. 그 다음에 꼭 다쳤으면 뭐 치세요?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는 G 몇이요? 13. 여기 마지막 거 클릭하시고, 여기 뭐래요? 매출이익 합계. 이렇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게, 거기 시나리오 1하고 2에 보시면, 이익률하고 무슨 율을 바꿀 거죠? 불량률을 바꿀 거죠. 뭐하고 뭐 바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바꿀 때를 범위 지정해 놓으시면 범위 지정을 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 잡으시라고요? 네, 이익률하고 불량률 거기 두 개를 설정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할 겁니다. 위에 데이터. 어디에 있다 그랬죠? 네, 가상 분석.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여기에서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추가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추가. 그래서 추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매출, 이익, 증가. 치시고.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요거 두 개 잡아줬죠. 그러면 여기 따로 안 잡아줄게요. 근데 여기를 안 잡고 시작하면은 변경할 셀을 또 뭐 해야 되죠? 잡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익률은 30%래요. 30%면 0.3. 그 다음에 불량률은 2%래요. 네. 그럼 0.02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또 추가 누르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이 뭐죠? 네, 매출이익 감소 치시고.
매출이익 감소 치시고 또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률이 15%니까 0.15, 불량률은 0.04까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추가가 아니고 뭐예요? 확인이에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익 증가하고 뭐 나왔죠? 매출이익 감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눌러주셔야 되는 게 요약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요약. 왜냐면 우리가 이거 만든 거 이제 요약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약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몇이요? 네, 2인데 여기 보시면 결과셀은 G13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여기 이익률 잡았죠? 네, 불량률 잡았죠? 마지막으로 여기 잡았잖아요. G13. 그래서 마지막 결과셀은 어디여야 돼요? G13.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써먹는 거 3개는요 무조건 이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 있는 것만 뭐 하시면 돼요?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경될 거 2개 잡고 마지막에 잡아주는 게 뭐예요? 이름 정의한 마지막 거 있죠? 네, 그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현재값, 매출이익 감소, 그 다음에 매출이익 합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분석 작업 이 시트 앞에다 넣으래요. 여기 보세요. 분석 작업 이 앞에 뭐가 뜨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요약. 그럼 지금은 옮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하면 끝. 얘도 한 2-3번 해보면, 그렇게 완전히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맨날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오타 안 나야 됩니다. 오타 나면 부분 점수 없어요. 부분 점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문제 2번. 그렇죠. 2점씩인 거. 걔네들 빼놓고는 무조건 틀리면 5점짜리는 5점 다 날라가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컴퓨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야 뭐 한 거죠? 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직종 중에 3점은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도 거기에서 쉼표 하나 잘못 찍으면 그냥 8점이에요. 8점이 아니고. 그래서 좀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으로 오세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매크로로 오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E13에서 H13 영역에다가 평균을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평균. 그래서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평균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 하실 때는 어디로 가세요? 여기 위에 무슨 도구? 개발도. 그 다음에 매크로 모여 기록. 그리고 이름은 뭘로 하래요? 네, 평균 하래요. 그래서 평균 구하실 때는 평균. 그 다음에 평균 하셨나요? 예, 이제 딴 거 고칠 거 없죠? 네, 그럼 뭐 누르세요? 확인. 처음에요. 네. E13에서 H13 영역을 아, 그거 이제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평균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E13부터 H13 영역에 뭐 구해라? 평균 구해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뭐 하는 거냐면,
반복적으로 작업할 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에서 이제부터 뭐 하겠다? 기록하겠다. 그래서 여기 23 있죠? 는 평균 구할 거니까 뭐예요? 에버리지. A, V. 거기 써 있어요, 교재.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고. 그래서 는 A, V 하시고. 그러면 여기 밑에 에버리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기본급. 여기 2, 4부터 어디까지요? 2, 12까지. 그 다음에 평균 구했으면 뭐 치세요? 이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엔들? 네, 채우기 엔들. 여기까지 하면 213에서 H13 영역에다가 뭐 했죠? 평균 구했죠?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요거 안 누르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도형, 기본 도형에서 오각형을 그리는데 j3부터 어디까지요? j5까지. 그래서 여기 삽입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도형에서 내 거 도형 어디 갔냐? 일러스트레이션이지. 여기 도형에서 뭐요? 오각형. 여기 있어요. 기본 도형의 오각형. 그 7자 앞에 있어요. 7이 칠각형이에요. 네.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니까 7 앞에가 무슨 형이에요? 오각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라? 네, j3부터 j5까지인데 뭐 누르고 그리시라? 네, Alt 누르시고 j3부터 j5까지 그려주세요. 그래서 잘못 그리신 분은 다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평균이라고 치세요. 자, 왜 또 영어로 나오냐? 평균 치세요. 요구력이 없는 거죠. 이거 했죠. 제3이죠. 그 비슷하게만 갖다 놓고 라이트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면 거기에 딱 맞아요. 라이트 컨트롤 하시고 거기에다 평균 치세요. 항상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잘못 눌렀어. 아니요,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그냥 평균만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외곽에서 우클릭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네, 요 안에 여기 그 글씨 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러면 아래쪽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지정하시고 평균 잡고 뭐요? 확인. 화면 끝. 네, 그럴 때는 다시 바깥에 누르고, 네, 다시 팔짝이에요, 살짝. 네, 거기에서 매크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균 누르시고, 확인하시고. 우리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가서 얘를 눌러요. 평균 가서. 바깥에 누른 다음에, 평균 가서 눌렀을 때 에러 안 뜨면 잘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눌렀을 때 에러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 중에 7, 8번은 정지 안 눌러서 그래요. 뭐 안 눌러서요? 정지 안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평균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네. 네. 다 떠요. 거기 여기 떠요? 그러면 저거 지우면 안 되던데? 얘 떠네? 원래 안 떠야 되는 모양인데? 저거 근데 지우니까는 안 돼. 이거 원래 뜨면 안 되는데. 저거 떴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다가 지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딘가에서 뭐를 할 때 다 똑같이 네, 뭔가 하나가 눌러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떠요. 네, 그거 안 떠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혼자 잘하신 거야. 제가요. 네. 잘한 거야. 맛있게. 그러면 아마 저기 뭐냐, 잠시만요. 아니요, 지금은 요걸로 넘어가세요. 네, 지금 일단 방법이니까. 네. 근데 지금 저런 거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거 할 거예요. 2번 서식 해볼 겁니다. 뭐 할 거예요? 서식.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아무데나 하나 요 안에서 아무데나 한 군데 누르세요.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그냥 이름에다 누를게요. 그 다음에 개발도구 가시고 개발도구 가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모여 기록.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시고 뭐라고 치세요? 서식.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안에 다 범위 지정하세요. A3부터 어디까지요? H13까지 범위 지정 다 하시고 범위 지정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오셔서 테두리인데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여기까지 해주세요.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다시 개발 도구 가셔서 뭐 하세요? 네, 개발, 네, 기록 중지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요거 중지하고 나서 도형 이름이 백지라는 거예요. 네, 이거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형 오셔서 배지가 여기 있어요. 7 밑에. 아까 그 칠각형 있었죠? 그 칠각형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배지라고 있어요. 저안 가보는 게 궁금한데 그러고서 이제 없애는 거 어디? 개발도구. 같이. 바로 중지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삽입까지. 그래서 중지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지하고 도형 오셔서 칠각형 밑에 있어요. 네, 7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래요? J7부터 J9까지 그리세요. 그래서 J7부터 J9까지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라고 치세요? 서식 치세요. 우리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엔터 치면은 밀려요. 그래서 ESC를 누르세요. 뭐를 누르시라고요? ESC. 왜냐면 엔터 치면은 글씨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ESC를 누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가셔서 요번에 뭐 지정하셔야 돼요? 서식 잡고 확인. 그리고 잘했나 못했나는 여기 바깥쪽 누르신 다음에 요거 눌렀을 때 예, 아무런 이상 없으면 잘 하신 겁니다. 아니면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 가시면은 여기 테두리 없음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테두리 없애버리신 다음에 눌렀을 때 뭐가 그려져야 돼요? 테두리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시험 때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넣어놓고 검사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래서 한 번 눌렀을 때 예,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누르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르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선 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여기 테두리 가시면 테두리 없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을 뭐 해버리세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눌렀을 때 뭐가 그어지면 맞는 거예요? 네, 선이 그어지면 맞는 거예요. 제가 서식자적 그 다음 거 우클릭, 매크로 지정, 서식. 외우세요. 다음도 어디까지? 눌렀을 때 선 그어지죠? 왜 말해? 선생님 이거 처음에 보여드릴 때 네. 이거 왜 이거 누르고 네, 누르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만약에 범위 잘못 잡았으면은 네. 만약에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야 돼 그냥 그 상태에서 한 칸 더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앉아 그냥 그 상태로 해도 상관없는 네. 거예요. 네, 그냥 뭐, 그 뭐냐, 크기만 조절하면 돼요. 네. 그래서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니까 꼭 무조건 지워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되도록이면 몇 방에 하는 게 좋아요? 네, 한 방에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크기 조절할 때 뭐 누르고 조절하라고요? Alt 누르고. 왜냐면 그러면은 딱 그 선에다 맞춰주니까. 그 다음에 차트.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여기는 부서별 매출 현황에서 부서가 영업일부의 목표액과 무슨 액이요? 달성액.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만 잡으면 돼요. 부서하고 목표액하고 무슨 액이요? 달성액만. 근데 잠시만요. 아, 이거 좀 어려운 거구나.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잡을게요. 거기 보시면 김종훈, 홍태수, 오정환, 김남진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사업명의 김종훈 먼저 잡으세요.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거기 사람이 다 나왔으면 편한데 다 나왔어요? 일부만 나왔어요? 일부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시냐면 일단 A3에서 A4. 그 다음에 김종훈 다음에 누구죠? 홍태수죠. 컨트롤 누르신 채로 홍태수. 그 다음에 오정환하고 김남진은 같이 있죠. 그러면 같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잡는 거야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뭐는 지켜주셔야 되냐면 붙어있는 건 2개, 떨어져 있는 건 몇 개요? 하나. 그 다음에 또 붙어있으니까 몇 개요? 2개. 만약에 3개가 연사야, 그러면 3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단점이 했을 때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잡아야 돼요. 하다 보면 잘못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헛손질 한 번에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됩니다. 좀 그래도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목표액이라고 있어요. 근데 목표액을 잡으시는데 여기 보세요. 컨트롤 누르신 채로 목표액도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2개, 하나, 2개.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라고요? 2개, 하나, 2개. 네. 그 다음에 요 달성액도 2개, 하나, 2개. 순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똑같이.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기 들어가 봐야 알아요. 네, 지금은 제가 일부러 에러 뜨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삽입의 추천 차트.
지금부터 다행히도 나오네. 이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 다음에 추천 차트에서 모든 차트에서 혼합까지 눌러주세요. 어디까지 눌러주세요? 혼합. 아까 여기 뭐가 영어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치고 처음부터 다시 잡아요. 네, 하나, 그 사업명 2개 잡고, 네, 일단 먼저 2개 잡고 컨트롤 누르고, 또 다음 사람 잡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개 잡고. 그렇죠. 네, 목표에 또 똑같은 순서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위에 2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네, 받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개 잡고. 그 옆에 달성이 또 똑같아요. 2개 잡고, 1도 잡고, 네, 2개 잡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탑입에 저기 추천 차트로 가요. 그 다음에 모든 차트에 혼합.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기 보면 알아요. 목표액 달성액이라고 나오면 잘한 거고요. 잘못하면 여기에 잔뜩 나와요. 네. 그러면 대부분 뭐가 틀린 거냐면 옆에랑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잡을 때 순서를 똑같이 잡아야 아 김종욱께 여긴가 보다. 홍태수께 여긴가 보다. 이렇게 잡지 막 여기는 2개 잡았다가 여기는 1개 잡았다가 그러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차트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범위를 잡을 때 잡는 방식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게 어긋나 버리면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번 보시면은요, 1번 말고 2번 보세요. 달성액 계열은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무슨 형이요? 지금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무슨 축? 보조축. 그래서 보조축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1번은 한 거예요. 부서별 매출량표에서 부서가 영업일부의 목표액과 달성액만 표시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한 게 영업 일부 사람들만 선택한 거예요. 몇 부 사람만 선택한 거라고요? 영업 일부 사람들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나씩 할게요. 뭐 먼저 할 거냐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크기가 아이고 큰일 났다. 죄송한데 이거 지우세요. 위에 거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우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거하고 이 문제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 16페이지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보세요. 당구장 표시 찾으셨나요? 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뭐 한 거예요? 제공한 거 쓰라고 나오면 밑에 내리면 밑에 있어요. 차트가. 요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방법은 요게 없을 때 만든 방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문제는 있는 거 갖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클릭 누르세요. 이 차트 어떻게 지워야 되는 거야? 그냥 그 테두리 누르고 딜리트. 네. 아무데나 누르고 딜리트 누르고. 그 다음에 밑에 차트 클릭하세요. 네. 그리고 일단 우클릭하세요. 차트에. 그건 좀 이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저기로 오세요. 데이터 선택. 데이터 뭐요? 선택. 이걸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다 잡혀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아까처럼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지워버리시고 여기 위에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지워버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2개 잡고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또 2개 잡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2개 잡고 클릭 2개 잡고 2개 잡고 클릭 2개 잡아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범위 지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거기 위에 당구장처럼 기존에 있는 거 써라 그러면 밑에 거를 고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당구장 표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밑에 차트가 없으면 아까처럼 그냥 만들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붙였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떠요. 네. 근데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잡는 방법은 똑같은데. 네. 그 다음에 2개 잡고 컨트롤 누르고, 네. 2개 잡고, 그 옆에 목표도 똑같아요. 그리고 잘 잡으면 여기에 알아서 목표에 달성에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위에 서식이 아니고 디자인 눌러주세요. 아니면 우클릭 하셔도 돼요. 하나로 통일할게요. 그냥 우클릭으로 할게요. 우클릭 찾기 편하니까.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면 뭐라고 있냐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누르시면 여기 디자인 누르시면 여기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혼합. 네, 혼합 가야 돼요. 그래서 혼합 오셔서 아까 위에는 묶은 세로였고 밑에는 뭐였죠? 꺾은 선형. 그 다음에 꺾은 선형은 무슨 축?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같은 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저희 어디까지 한 거냐면 2번의 가운데까지 한 거예요. 보조축까지.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끝쪽에 보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네, 요런 거 만드는 거는 여기 더하기에서 만들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차트 제목 여기 체크하세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차트 제목이라고 떠요. 그럼 얘를 지우고 뭐라고 쳐요? 거기 책 보세요. 영업. 네, 그거 치면 돼요. 영업 일부, 무슨 연합, 매출 연합. 그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우고 나서 치세요. 이거 같이 치다 보면 막 글씨가 막 밀리고 막 지우기 불편해지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뭐하고 치는 게 편해요? 네, 지우고 치는 게 좀 더 편해요. 지우고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일부 매출현황 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은 했고, 축 제목 넣어야 돼요. 뭐 넣어야 돼요? 축 제목. 그것, 네. 엔터 치면 안 돼요. ESC라니까요. 네, 여기는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면 무조건 밀려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네, 치고 나서 뭔가를 누르고 싶으시면 뭐를 누르세요? 네, ESC. 왜냐면 엔터 치면 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축 제목 할 거예요. 여기 눌러주세요. 더하기.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여기 축 제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옆에 거 요거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가로로 넣으래요? 세로로 넣으래요? 네, 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로라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 체크하세요. 네, 기본 세로. 그 다음에 보조도 세로 누르세요. 왜냐면 양쪽 다 넣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양쪽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세로로 하시고 여기에 있는 거 지우시고 아니 저 기본 가로 그것도 체크돼 있는데 지워요. 기본 가로요? 네, 그건 체크 푸세요. 네, 세로하고. 네, 둘 다 세로로. 보조제로. 네, 그것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홈으로 와주세요. 홈에 보시면 여기 가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가나가 뭐냐면 그 글씨 위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려면은 세로 쓰기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세로 쓰기 선택 안 하면 이렇게 90도 돌아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글씨도 어떻게 되죠? 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요게 이제 텍스트 방향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쓰기요? 세로 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지우신 다음에 치시면 돼요. 뭐라고 치세요? 거기 보시면은 목표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여기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달성에 이렇게 등록을 해보세요. 하시고 지우시고 달성. 그리고 명칭 같은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거기 다 나오긴 하지만 여기가 제목이구나, 여기가 축제목이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더 편해요, 잡기. 그러면 저희가 지금 2번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맞죠? 네, 세로 쓰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볼게요. 목표액에 김남진 요소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목표액이 요 뭐예요? 막대예요. 그래서 막대인데 누구 거라고요? 네, 김남진 거.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 누르자? 네, 2번 누르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또 2번 누르시면 얘만 요렇게 조절점이 떠요. 2번 누르는 이유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누르면 다 떠요, 조절점이. 그러면 나중에 레이블 할 때 어때요? 다 들어가 버려요. 우린 지금 몇 개만 넣어야 된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더하기가 돼. 그래서 이름표 달아주는 걸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데이터 레이블인데 거기 보시면 위에 있죠? 그러면 바깥쪽 끝에. 여기는 위에가 아니에요.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를 때는요, 그냥 한 번씩 누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동 걸리겠죠. 뭐. 왜냐면 나 이거 헷갈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있는 놈 중에 하나니까. 바깥쪽 끝에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할 겁니다. 범례라고 있어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얘가 범례야. 얘 어디에 있죠? 책 보세요, 책. 네, 지금 오른쪽에 있죠? 책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죠?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여기 범례 보이세요? 네, 그걸 위치를 어디로 바꿔야 돼요? 아래쪽. 그래서 명칭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범례인지 몰라. 그럼 또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누르다 보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범례인지 아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얘 여기에다가 올리세요. 그래서 범례라고 떠요. 여기 뜨죠? 범례라고. 그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설명 이런 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클릭 한번 하시면은 얘가 뭡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범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글꼴은 무슨 채요? 도둠체. 그럼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체의 글씨는 몇이요? 11. 그 다음에 기울인 꼴.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 가셔서 무슨 채요? 도둠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도둠체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1.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기울인 꼴 굵게 얽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기울인 꼴까지. 어차피 위에 아니면 어디 있어요? 네, 밑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여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뜨더라고요.
돌리지 마세요. 이랬으면 이래요? 네, 그게 더 오래 걸려요. 더 맞아요. 더 쭉. 네. 그래서 거기 위에 이제 찍으시니까 위쪽에 있잖아요. 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 없을 때, 이거는 한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엑셀에서는 극과 극이에요. 어쩔 땐 위에 있고, 어쩔 땐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그 스크롤바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글꼴 도둠체 크기 11에 기울인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테두리하고 뭐요? 채우기. 예, 요건 어떻게 하시냐면, 요 범 내에서 우클릭하세요. 기울임 여기요. 진하게 옆에. 예, 굵게 옆에가 기울임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이 굵게 옆에가 대부분 다 기울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요 어디냐? 범 내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를 때는요. 범 내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셀 모를 땐 어디 가죠? 셀 서식.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메모 모를 때는요. 메모 서식. 그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범 내 서식 가시면 그리고 또 모를 때는요. 요거는 혹시 요거 계속 나와 있으면 더하기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를 때는 요 놈 누르세요. 네, 채우기 아니면은 여기 두 번째 거예요. 네. 어차피 여기 몇 개밖에 없죠?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있어요. 왜냐면 그림자 넣으래요. 뭐 넣으래요? 그림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 그림자 누르시고 위치가 어디죠? 오프셋 오른쪽 아래. 여기 미리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거예요. 네, 바깥쪽에서 첫 번째 거. 네, 오프셋 오른쪽 뭐요? 아래. 그 다음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이죠. 여기 페인트통 첫 번째 거 보이세요? 여기 채우기예요. 네,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그 그림자 색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누르시고 아니면 요걸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도 페인트통 있어요? 없어요? 네, 위치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우기 가셔서 단색 채우기 하시고 무슨 색이요? 흰색.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 근데 나는 여기가 불편해. 그러면 여기로 하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채우기 색 가셔서 무슨 색 선택하시면 돼요? 흰색, 배경, 1. 그러면 4번도 끝.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하셔야 돼요? 5번 하셔야 돼요.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트 영역. 어디가 차트 영역이냐면요. 그냥 여기 빈 공간이 다 차트 영역이에요. 올려놓으시면 무슨 영역이라고 떠요? 차트 영역이라고 뜹니다. 맞죠? 그러면 모르겠으면 마우스 어느 쪽? 오른쪽. 그 다음에 차트 영역 뭐요? 서식. 그리고 그림자 넣으래요. 그림자는 아까 여기 있었어요. 두 번째 거. 그림자는 몇 번째에 있어요? 두 번째. 그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 가셔서 선택하시는데 지금은 어디죠? 네, 오른쪽 아래. 똑같죠? 그러면 요거. 똑같은 게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왜냐면 이거 찾느라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었는데 둥근 모서리래요. 무슨 모서리요? 둥근 모서리는 여기 있어요. 페인트도.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테두리 있어요. 뭐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리시면 뭐 있어요? 둥근 모서리.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또 나왔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외우세요. 위치를. 네, 왜냐면 아까도 둥근 모서리 나왔죠? 네. 지금도 또 나왔죠? 그러면 나올 확률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아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문제 2번 보시면 서식 그릴 때 꼭 모든 테두리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은 여기구나라고 해서 위치를 외워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시간이 4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넉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외워놨다가 그냥 기계처럼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